미의회가 미국 국가 부채 상한을 올려주지 않으면 당장 7월부터 미국 정부와 미국 공무원 월급도 못 줍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세미정의 부동산 클래스 세미정의 정재훈입니다. KB부동산TV에서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세미정의 부동산 클래스는 각계각층 고수들을 모시고 발빠른 부동산 이슈부터 경제의 흐름과 전망, 그리고 부자 되는 방법, 급이 다른 고급 정보들을 이제 총망라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한국의 닥터둠으로 불리시는 거시경제 전문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모시고 경제 전망부터 개인의 대응 방향까지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불러줘가지고 영광입니다. 뭐 교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거의 셀럽이셔서 저희가 진짜 모시고 싶었었거든요. 뭐 교수님 보니까 한 해 유튜브 누적 조회수만 하더라도 6천만 뷰더라고요. 어떤 그 비법이 좀 있습니까? 뭐 특별한 비법은 없고요. 그냥 여러 유튜브에서 그 제목을 잘 달아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한국의 닥터둠이라고 이렇게 불리시는데 어떻게 그 별명에 대해서는 마음에 좀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듭니다. 예, 제가 항상 닥터둠은 아니었었고요. 네네. 예, 제가 2000년부터 증권회사 리서치센터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주가 전망했습니다만은 2006년까지는 한국의 최고 낙관론자라고 예, 저를 비유했어요. 근데 제가 2007년 미국에서 이기고 온다. 그다음에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직전에 주가 많이 나간다. 그리고 주가가 3,300이 넘었을 때 2020년 상반기였었죠. 그때 그 2,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전망을 했더니 뭐 욕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저 주식 사라고 그렇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정말요? 이제 사면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츰 우리 교수님 모시고서 이야기 한번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 경제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세계 경제 키워드로는 이제 3고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걸로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어려워진 그런 배경이 좀 있었나요? 예, 작년에는 그 상고라는 단어가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요. 예, 상고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처음에 고물가죠. 그래서 미국 소비자 물가가 뭐 작년 6월에 9% 이상 한때 오르고 있고, 우리나라 물가도 거의 6%까지 올랐으니까.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물가 오르니까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 안정이거든요. 미 연준도 그렇고 우리 한국은행도 그렇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시장 금리는 사실 기준금리 먼저 오릅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가 오르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금리를 올린 나라가 미국이었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돈이 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고달러.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되니까 우리 돈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환율, 물가 오르니까 시장 금리가 오르고 또 미국이 금리를 빨리 올리니까 달러가 강세되고 그래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 상고 현상이 작년에 벌어졌는데요. 사실 올해는 상고라는 이야기 거의 안 나오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 이렇게. 그만큼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금리도 시장 금리 중심으로 떨어지고 있고 작년하고 좀 다른 상황이 올해는 전개되고 있습니다. 금리 올릴 때만 해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제로 금리에서 지금 5%까지 올렸으니까 기저에는 이제 물가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미국 그 소비자 물가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작년 6월에 9.1%까지 전년 동월 대비 올랐다가요. 그다음에 3월에 전년 동월 대비 5.2%까지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상승률은 많이 낮아졌고요. 앞으로도 저는 물가 상승률이 더 낮아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정말요? 왜냐하면은 수요가 이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저 물가 상승 요인을 보면요. 연준은 역사상 볼 수 없을 정도로 돈을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물가가 올랐었죠.
예,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공급 중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됐고요. 중국 임금이 많이 오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올랐는데 예, 그런데 저는 미국 그 통화 정책을 보면서 이렇게 그 탄력적인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샤워실에 바버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샤워할 때 수도꼭지를 한쪽으로 조금만 틀면 물이 따뜻하게 너무 뜨겁게 나오죠. 네네네. 뜨겁게 나온다고 반대쪽으로 들었더니 너무 네. 차가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통화 정책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미국의 적정 통화 증가율을 좀 피셔 방정식으로 그거로 추정해 보니까 네네. 적정 수준보다 거의 30% 가깝게 많이 풀어버렸어요. 네네네. 이게 돈 푸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죠. 네. 물가가 오르니까 이제 돈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는데요. 작년 4분기 보니까 적정 수준보다 8%포인트 덜 공급해 버리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더 긁고 마니까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작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근처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최근에 뭐 80달러 안팎 유지하고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 얼마 전에 70달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네네 맞아요. 예, 그래서 통화를 긴축하고 수요가 이축되고 예,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낮아지니까 물가 상승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문제는 여기서 더 낮아질 것인가? 네. 지금. 저는 더 낮아지라고 보고 있어요. 정말요? 예, 연말 가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네. 3%대 초중반까지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좋은 상황. 예, 예,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미국 소비가 많이 이축될 것 같아요. 경기 침체로 이제 본격적으로 간다는 말씀. 예, 실제로 2월, 3월 통계 보니까 소비를 대표하는 지표인 소매 판매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 감소한 이유는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작년에 미국 임금이 올랐는데 물가보다 덜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 가계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네네. 미국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작년에 그 미국 가계 저축률 보니까 연평균 3.7%였거든요. 장기 평균이 한 7%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 3.7%가 언제 수준이냐면은 네. 2007년 미국 금융위기 직전에 3.4%였거든요. 저축률이 이렇게 낮아졌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동안 모아놓은 돈들을 많이 써버렸다는 네. 겁니다. 예, 그리고 역의 부의 효과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주가 뭐 집값 오르면 부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는데요. 네. 예, 미국 주가 작년 하반기부터 떨어졌죠. 그래서 미국 집값도 떨어지고 있어요. 부가 줄어드는 거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금리를 작년 3월부터 연준이 가감에 올렸는데요. 미국 금리 인상 시차 효과 보면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1년 정도 시차 효과를 고려하면 아마 올 거 2분기 중후반 3분기 가면서 소비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아마 미국 기업들도 고용을 많이 줄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이축되니까 물가 상승률이 더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안 그래도 그 물가 이슈 때문에 좀 많이 좀 곤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예. 스티키라는 그런 용어도 있었고. 근데 이제 교수님은 이제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 그 경기 침체를 일으키고 수요 둔화로 인해서 물가는 잡힐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미국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거든요. 우리도 같은 이유로 아까 미국 같은 이유로 소비가 많이 증가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또 가계 부채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40%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 가게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은 40만 원을 KB에서 빌렸다면 KB한테 원금 갖다 주고 이자 내야 된다는 겁니다. 쓸 돈이 많지 않죠. 네네. 예, 그래서 아마 수요가 이축되면서 우리 물가 상승률은 아마 4분기 가면은 저는 2%대 후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한국은행 총재는 뭐 3%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요가 이축되니까 아마도 우리 물가 상승률 미국보다 더 빨리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뭐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그래도 우리 연준이나 통화정책 당국자들이 예측하는 방향대로 잘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 연준 파월 의장이 조금 최근에 물가 상승에서 겁먹은 것 같아요. 정말. 사실 그 2021년에는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네네. 그때는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 상승 일시적이야. 맞아요. 금리 안 올려. 작년 연초에 예,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물가가 오르니까 갑자기 금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0.25에서 5%까지 올려버리고 앞으로도 물가에 대해서 계속 좀
불안한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아마 3분기 가면은 미국 경제가 2분기 침체에 빠졌다는 데이터들이 나오면서요. 뭐 연준 의장, 연준 위원들 생각도 저는 조금씩 달라지리라 보고 있어요. 그 연준은 그 연착륙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시장에서는 요즘 뭐 SVB 파산이라든지 경제 금융위기 쪽까지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좀 우려가 좀 많거든요. 어떻게 혹시 교수님은 보시나요? 심각한 금융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예, 경제는 연착륙보다는 경착륙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우랜딩이라는 단어가 우리 언론에 많이 나왔죠. 그 로우랜딩이라는 것은 로우랜딩, 네. 예, 실제 GDP가 잠재 GDP 계속 위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네네. 그렇게 걱정을 저는 했었는데 아, 네. 로우랜딩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연준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예, 지난 그 FOMC에서 미국 경제가 마일드 리세션을 겪을 수 있다. 침체에 빠질 수 있다. 그런 건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미국 경제는 연착륙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 정말요? 미국 경제 지표는 네. 정말 탄력적이거든요.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미국 소비가 갑자기 줄어들면서요. 미국 경제 성장 능력보다 실제 성장 능력이 2020년 2분기 10%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고용을 보면 더 탄력적이죠. 네네. 2020년 3월, 4월 두 달 사이에요. 네.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2,200만 개 줄여버립니다. 아, 네.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두 달 사이에 어, 줄여버린 나라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앞서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예, 그러면은 기업들 매출이 줄어들거든요. 예, 그러면 기업 경영자들, CEO들은 야, 내가 일자리를 그동안 너무 많이 만들어놨구나. 갑자기 줄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가 서든 스탑을 할 수 있다. 갑자기 멈출 수 있다. 잠깐 제가 잠깐 그 질문이 들었는데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약간 궁금해하실 만할 건데 그러면 교수님께서 서두에 이제 주식을 슬슬 사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이 경착륙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수출에 문제가 생기고 굉장히 경기 침체로 빠져드는 거 아닌가요? 지금도 경기 침체 상황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올해 주가 전망할 때 4, 네네. 5월까지는 괜찮다. 아, 네, 그런데 6월, 8월쯤에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아마 6월, 8월에는 미국 쪽에서 실물 경제 충격이 한번 올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고용 네네. 소비 좋다 이런 보도만 나오는데 실제 소비가 줄어들면서 꺾이고 고용도 있는데. 꺾이고 아마 기업 실적 예상들도 많이 꺾일 거예요. 금리는 떨어지지만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떨어지면은 네네. 주가는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예, 그런데 미국 주가는 아직도 고평가된 상태예요. 아, 정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작년에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평가된 상태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른 지수가 우리 코스닥 지수입니다. 아, 네네. 작년 말에 비해서 거의 35% 가까이 올랐죠. 바닥에서부터. 네. 우리 코스피도 작년 말에 비해서 한 15% 올랐거든요. 세계 평균이 한 8% 오른 거예요. 근데 우리 주가가 왜 많이 올랐느냐. 네. 예, 작년에 러시아 주가 다음으로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 주가 다음으로 우리 코스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떨어져서. 우리 미리 코스피도 떨어져서. 25%나 떨어진 거예요. 네네. 작년에 그렇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가는 명목 GDP, 유동성, 뭐 일평균 수출 주가와 상관계수는 없지만 그에 비해서 지나치게 저평가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많이 오른 겁니다. 예, 그런데 미국 주가는 그런 경제 변수로 평가해 보면 아직도 10% 정도 가대평가 있습니다. 아, 예. 네네. 예, 그런데 미국 소비가 위축되고 고용이 줄어들면은 아마 기업 이익 실적치들이 많이 낮아지면서 예, 그때는 미국 주가가 한 제가 보기에는 10% 정도 떨어질 수가 있고요. 아, 예, 그러면 우리 주가도 방향은 미국 주가하고 같죠. 그렇죠. 네. 근데 저평가돼 있으니까 미국 주가보다는 미국 주가 예를 들어 10% 떨어진다면은 우리는 한 5% 정도 떨어지는데 그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렇게 떨어지면 사실 우리 연초에 우리 코스피가 2,180까지 떨어졌죠. 네. 최근에 2,570까지 네네, 올라왔는데 네. 많은 분들이 야 경제는 나쁘다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지? 네네. 예, 그런데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주가는 현재 경기 상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현재 경제 정말 나빠요. 예, 그런데 예, 제가 예상해 보니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요. 올 3월쯤에 저점이 나오거든요. 아, 네네. 예, 5월에 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 어느 시점 가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거라는 거죠. 주시장이 그런 걸 미리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저한테 물어보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계속 오를 거냐? 아니면 더 많이 떨어질 거냐? 전저점까지 떨어질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네네. 예, 저는 우리 주가가 이미 저점은 지났다고 보고 있어요. 아, 네네. 저점 고점이 서서히 높아지는 과정인데 3분기에는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우리 주가도 같이 조정을 보일 것이다. 그때 우리가 주식 비중을 다시 늘릴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은 이제 단기 반등을 한 상황이니까 좀 비중 조절을 하고 예. 이제 추후에 조금 더 많이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주식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겠냐라는 게 이제 교수님의 의견이신 거죠? 예, 멀리 내다 보시는 분들은요, 그냥 보유하시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예, 장기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 서서히 접어들었으니까. 예, 그런데 주식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불안하시잖아요. 약간 그렇죠. 많이 올라서. 네네. 그런 분들은 매수 시점을 조금 기다렸다. 예, 여유 있게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저희 시청자분들은 미국 주식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미국 주식도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과 비슷한 상황인 건가요? 뭐 바닥은 확인한 건가요? 저는 미국 주가는 아직도 저 고평가됐다. 아, 더 예, 떨어져. 그래서 제가 작년 뭐 하반기부터 올해는 미국 주식 비중 줄이시고 우리 주식 비중 많이 늘리십시오. 이렇게 네네.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게 그 10년 주기가 있거든요. 1980년에서 89년까지는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소위 3조왕 있었죠. 네네. 그다음에 1990년에서 그 10년은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미국에서 1990년대 중반 정보통신혁명이 있으면서요. 미국 경제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해 버립니다. 예, 그리고 90년대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다 2000년에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2000년대 10년은요.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때는 미국의 주가가 월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었어요. 아, 정말요? 예. 그때 중국이 이제 높은 성장을 하면서 우리 중국 경제 때문에 예, 우리 주가도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지난 10년은 미국 주가가 우리 주가보다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젊으신 분들 지난 10년 동안 최근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미국 주가만 오른다. 그런 그래서 뭐 생각을. 국장 떠나가지고 미장으로 가야 된다. 미국 주식에 미쳐라. 미주미. 아, 네네, 뭐 이런 단어도 맞아요. 가끔 네네,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보면은 앞으로 10년은 미국보다는 이머징에서는 한국 주식이라는 겁니다. 아, 예, 그런데 그거를 결정하는 게 미 달러 지수예요. 달러 지수가 강세될 때는 미국 경제가 좋다는 거니까요. 네네.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고 달러 지수가 하락할 때는 이머징 한국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미국의 대내 불균이 워낙 심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기간의 문제지 달러 지수가 여기서도 한 20%도 떨어지라고 아, 있습니다. 정말요? 그러면 90대, 80대까지 예.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 주식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식을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제가 약간 궁금한 게 달러 지수는 지금 102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환율, 원달러 환율은 아직 이렇게 떨어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유가 네. 좀 있나요? 우리나라 저 환율이 예, 지난 거 2월 2일 날 1220원까지 떨어졌죠. 네네네. 작년 9월에 1400원 넘었다가요. 네네. 예, 그리고 지금 1320원 정도까지 올랐는데 지금 달러 지수는 별로 안 올랐는데 우리 환율, 우리 돈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이유는요. 우리 그 내부 사정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우리 경상수지가 1, 2월 달에 적자 났어요. 아마 4월까지 적자일 거예요. 지금 2월 네네. 통계까지 발표 안 됐는데요. 네네. 그 경상수지가 적자 나니까 우리 달러 공급이 줄어든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직접 투자. 지금 미국이 계속 우리나라한테 자기네들한테서 반도체 투자해라, 2차 전지 투자해라. 맞아요. 예, 계속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려다 보니까 달러를 살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비중을 올해 31%까지 목표치를 설정해 놨어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 살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달러 사가지고 나가야 되죠. 예, 그래서 금융계정이라고 그러는데 예, 직접 투자에서도 적자, 그 다음에 증권 투자에서도 적자 이렇게 나냐니까 경상수지가 적자 나가지고 달러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 그 다음에 증권 투자 하려니까 달러 수요가 늘어나니까 환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5월부터는 경상수지가 흑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다행. 그래서 아마 5월에는 환율이 다시 그 1250원대 이 안팎까지 저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교수님 뭐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또 이렇게 갑자기 좋아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 교수님이 봤을 땐 지금 그러면 세계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가 지금 이제는 조금 다시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물가가 잡히니까 예. 그러면 경기는 대신에 이제 미국 경기는 경착륙 가능성이 예.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실은 거기까지 듣고 나서 내년 내후년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림이 머릿속에 안 그려지더라고요. 예. 어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좀 장기 어떤 그런 흐름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가 좋아질 겁니다. 아, 예,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많이 좋아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아, 이번 세계 경제가 뭐냐면요.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왔고 2020년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졌죠. 특히 2020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 정도 성장했어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이었죠. 네. 그런데 2021년에 세계 경제가 6%는 성장합니다. 그만큼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중앙은행은 돈을 많이 풀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모든 경제 주체 부채가 증가해 버린 거예요. 아, 네네. 미국 같은 선진국은 정부 부채가 증가했죠. 중국 같은 신흥시장 기업 부채가 증가했죠.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가 부채에 성장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금리 때문에 모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는 과정이죠. 채권 시장에서는 거품이 거의 붕괴됐습니다. 네네. 근데 미국 주식시장 거품 붕괴되고요. 아마 3분의 2쯤은 붕괴됐는데 3분의 1쯤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집값은 이제 거품 붕괴 초기예요. 저기, 네. 예.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는데 가게에는 경기가 침체가 오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썼죠. 그런데 정부가 쓸 돈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국가 부도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의회가 미국 국가 부채 상한을 올려주지 않으면요. 네네. 당장 7월부터 네. 미국 정부가 미국 공무원 월급도 못 줍니다. 결국은 올려주기는 올려줄 거예요. 근데 미국 정부 부채가 GDP의 120% 넘어가지고요. 경기 침체가 더 쓸 돈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 정책에 한계가 있고요. 통화 정책은 현재는 더 쓸모없는 무기예요. 전 세계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지만 세계 중앙은행 물가 상승률 목표가 거의 2%거든요. 네네. 다 높죠. 네. 금리를 많이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금리를 내려도 가계 기업 부채가 많으니까 소비가 투자가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낮아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 침체가 오면 과거에는 크게 V자형으로 회복됐는데 이번에는 안만하게 회복됐다가 상당히 오랫동안 저성장이 불가피해요. 그래서 세계은행 IMF 최근에 장기 전망을 앞으로 5년 전망을 했는데요. 네네. 앞으로 5년은 과거 평균보다 세계 경제가 낮은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회복되기는 될 텐데요. 네네. 과거처럼 급격한 V자 회복도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L자 부채 나이키 문제가 형태. 많기 때문에 예, 낮은 성장을 할 거라는 겁니다. 네. 자, 오늘 네, 김영익 교수님 모시고서 일단 세계 경기에 대해서 한번 들었습니다. 아무 종목이나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예, 많은 기업들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채 시장에서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우리 국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